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계좌 보고 오랜만에 조금 웃으셨죠?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오랜만에 반등해준 날이네요. 지난 몇 주간 정말 지옥 같았잖아요. 돌이켜보면 어이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폭락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씩 터졌고 계좌는 파랗다 못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앱 켜기가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버텨오신 여러분께 오늘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와 함께 냉정한 팩트를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반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이 한결 정이 드실 겁니다. 이 말부터 꼭 하고 싶었어요. 지난 몇 주 그 하락, 여러분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89조 원을 냈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전자회사도 못 찍은 숫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배 가까이 뛴 실적이고요.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인 거예요. 좋은 회사를 들고도 마음고생하신 것, 그 자체가 억울한 일입니다. 그 폭락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겹쳤어요. 첫째는 중동전쟁 같은 대외 악재였고, 둘째는 레버리지 상품이 만든 시장 전체의 공포였습니다. 셋째는 좋은 실적이 나오자 오히려 차익을 식여나려는 세론 매물이었고요. 시장이 통째로 흔들릴 때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가 제일 크게 얻어맞은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다 보니 이 둘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회사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왜 오를까요?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먼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팔았던 쪽이 다시 되사는 숏 커버링도 있었고요. 여기에 AI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공포에 질려 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가격이면 너무 싼데? 하고 방향을 튼 겁니다. 극도의 공포 뒤에 나오는 이런 반등을 보복성 랠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반등은 상당 부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급락 뒤 되돌림 성격이 강합니다. 회사에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빠졌으니 일단 튀어 오르는 성격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오늘 하루에 너무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등 하루로 이제 다 끝났고 여기서부터 쭉 간다고 단정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지금은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구간이라 오늘 올랐다고 내일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반등을 떠받치는 회사의 실체가 진짜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초호황을 정통으로 맡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D램은 물론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크게 뛰었어요. 반도체를 못 구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만들면 팔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AI 메모리의 핵심인 HBM, 그 중에서도 차세대 제품인 HBM사의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분기가 지날수록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가만 보고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적의 힘은 앞으로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린 분들이 가장 반가워하실 소식은 이겁니다. 회사가 주주를 위해 직접 방패를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약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입한 총액이 약 30조 원이었는데 그 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개인이 몇백만 원 사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초대형 큰손이 조 단위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90조 자사주 매입은 상당 부분이 임직원 성과급 재원 마련 목적입니다. 순수하게 주가 부양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확정 공시가 아니라 추진 단계이고 세부 계획은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만 목적이 무엇이든 시장에 대량의 매수 주체가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예요. 첫째,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산다는 건 지금 우리 주가가 싸다고
회사 스스로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회사만큼 그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가 산다는 거예요. 둘째, 그 매입 자체가 주가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고 꾸준히 사들이는 큰손이 등장하는 셈이니 물려있는 주주 입장에선 이만큼 든든한 우군도 없습니다. 역사가 힌트를 줍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때마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뒤따랐어요. 2017년 1월 9조 원대 매입을 발표했을 때 3만 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11월 5만 7천 원대까지 약 50%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10조 원 매입 때도 발표 당일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런 전례가 분명히 있다는 것,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만한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전체 PER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PER은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낮다는 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미국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이익 대비 절반 수준의 값에 거래되고 있어요. 사상 최고로 잘 버는 회사가 경쟁사의 절반 값에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하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담아온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주 외국인이 팔 때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어요. 보통 시장이 무너지면 개인이 제일 먼저 겁먹고 던지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를 헐값에 살 기회로 본 거예요. 오늘 반등이 그 판단이 옳았을 수 있다는 첫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루 반등으로 승부가 난 건 아니니 앞으로 며칠 그리고 실적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말만 하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는 위험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오늘 올랐다고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미국에서 반도체 칩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현실화되면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소식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어요. 이건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따라올 변수입니다. 다만 반대로 이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면 눌렸던 반도체가 한꺼번에 반등할 계기가 되기도 해요. 압제가 풀리는 순간이 곧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도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유가가 튀면 물가 우려가 되살아나고 주식엔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번 폭락의 방아쇠 중 하나가 바로 이 중동이었죠. 지구 반대편 뉴스 하나에 우리 코스피가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 이 흐름도 계속 지켜보셔야 해요. 그리고 반도체 고점 논란,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는 여전히 시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에요. 삼성, 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 중국 업체까지 다 같이 공장을 늘리고 있으니 나중에 공급이 넘치면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쟁이 정리되기 전까진 오늘처럼 올랐다가도 다시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럼 뭘 봐야 하느냐? 곧 있을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 그리고 이달 말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시장의 방향을 정할 진짜 분수령이에요. 지금 시장 공포의 근원이 뭐냐면 빅테크가 AI 투자를 계속할까라는 의심입니다. 삼성이 파는 메모리를 결국 사가는 게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달 말 빅테크들이 내년에도 AI에 계속, 아니 더 투자하겠다고 밝히면 피크아웃 우려는 힘을 잃습니다. 눌려있던 반도체가 방향을 틀 강력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하면 고점론이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일정만큼은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분수령을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지금 물려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반등에 마음이 조금 놓이셨겠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반등 하루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반대로 겁나서 던지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오르는 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하는 조급함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조급함이 늘 고점에서 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빚내서 물타기 하는 것 저는 말리겠습니다. 좋은 소리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진심이에요. 회사의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빚으로 버티는 사람은 방향이 맞아도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신용이나 담보로 들어가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반등은 오히려 리스크를 점검할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미리 세운 기준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윳돈으로 길게 볼 수 있는 분과 당장 필요한 돈이 묶인 분은 대응이 완전히 달라야 해요.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 큰 장에서는 한 번에 다 결정하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대응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수도, 매도도 권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입니다. 첫째, 오늘 반등은 반가운 신호지만 하루로 끝을 단정할 순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니 며칠 더 흐름을 보셔야 해요. 하루 웃었다고 다 끝난 것도, 하루 울었다고 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그럼에도 회사의 실체는 탄탄합니다. 실적은 역대급이고 90조 자사주라는 방패가 준비되고 있고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오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가의 흔들리기보다 이 실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그래도 관세와 중동, 피크아웃이라는 리스크는 공존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도, 이제 끝났다는 공포도 둘 다 버리세요. 다음 주 실적과 이달 말 빅테크 발표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놓고 차분히 확인하며 대응하는 게 정답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일수록 조심하시고요. 겉으로 보이는 주가의 흔들리기보다 그 뒤에서 회사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지난 몇 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웃으신 만큼 마음 조금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제가 계속 팩트로 정리해서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